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정 양상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는 날이에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다시 달릴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라든지 IT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좀 관심이 있나 싶은데 얘기를 들어봐야죠. 일단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었고요. 국내 증시가 좀 그야말로 조정인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돌파구가 뭐가 좀 있어야 될까요? 예, 근데 저는 뭐 시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실제 8월 초의 고점 그리고 8월 중순에 찍었던 저점에 50% 되돌린 가격이 2,575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가격을 또 돌파를 했어요. 오늘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될 것 같고요. EPS 상향이 일단 나옵니다. 그 부분의 근간에는 역시 IT,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과 같은 IT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오늘 뭐 삼성전기도 테슬라향 뭐 사이버 트럭으로 추정되는 쪽에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관련된 공시가 또 나왔고, 그래서 오늘 카메라 모듈도 괜찮고요. 애플 관련된 IT 부품주들도 오늘 괜찮고, 그래서 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상반기에 강했던 2차전지 쪽보다는 당분간 IT 쪽의 수급이 조금 쏠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보다는 그 밑으로 낙수 효과, 그리고 다른 IT들,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IT 중심의 주도 섹터로 쓰였던 뭐 방점을 찍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외에도 최근에 중국 관련된 경기 지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반기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정유, 조선, 뭐 조선은 역시나 뭐 계속 좋았습니다만 피팅이나 여러 가지 뭐 기자재까지도 확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IT도 역시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이와 관련 쪽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IT 중심의 주도 섹터,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계약이 만약에 정말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뭐 국내 기사는 뭐 계약했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CT 쪽에서 이야기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3분기 정도 내에 엔비디아 향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엔비디아 향 물량이 삼성전자가 30%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는 역시 IT 중심의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낙수 효과 말씀드렸던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하이닉스 향 쪽의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프로텍, 뭐 TFE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쪽으로 아마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최근의 흐름은 역시 IT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중국 관련된 차이나 플레이, 그러니까 차이나 플레이는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재로 해서 꼭 화장품주를 사야 된다, 아니면 면세점을 사야 된다, 아니면 여행주를 사야 된다, 이것보다는 중국 플레이, 차이나 플레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기 민감 업종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유까지도 정제 마진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쪽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유를 꼭 화학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 NCC 쪽보다는 워낙 밸류가 싸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화학 쪽의 이야기는 에폭시라든지 그다음에 효성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효성 그룹주 관련된 뭐 스판덱스나 그다음에 고무 가격 상승에 따른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고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금호석유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물론 뭐 올라가야지 주도주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전제하에서는 IT가 시장의 중심적으로, IT 쪽으로 수급이 에너지가 많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경기 관련주 주목하자고 하셨고요. 자, 이번 주 핫테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전력기기를 꼽으셨는데, 전력기기가 뭐 그렇게 막 솔직히 막 주가가 최근에 핫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지난 9월 1일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날 10.4%나 빠졌고 네. 효성중공업도 7.3%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4.6% 급락을 했고요. 연초 대비 주가들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빌미가 된 점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연초 대비 48.5%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138%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68%나 올라왔으니까 사실 노이즈가 생기면 조금 두드려 맞을 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그 이슈는 그날 이제 월별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 부진 우려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1일 발표된 8월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소형 변압기 말고요. 대형 변압기 쪽에서 약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비 15.8% 빠진 모습이 나왔죠. 7월 달에는 6,362만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7월 대비 8월은 수출 데이터가 반토막도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형 변압기 쪽의 수출 지표가 워낙 부러진 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대형 변압기 쪽에 뭐 혁성중공업이나 X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주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형 변압기 쪽은 수출 단가나 그다음에 수출 지표가 더 좋았거든요. 7월 대비 8월이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이라는 것은 재룡 전기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네. 이쪽은 상당히 좋았는데도 재룡 전기는 빠졌다가 물론 이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덜 빠졌고요. 대형 변압기 쪽이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좀 지각시 본다면 2020년부터 22년 정도까지 월별 수출 데이터 보면은 반토막 이상 났다가 그 다음 달에 또 사상 최고치가 나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별 한 월이 좀 빠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끝난 거냐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수출 지표 데이터가 중대형 쪽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수출 단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데이터가 안 좋다면은 사실 단가가 빠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가가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빠지지 않는 점에서는 각 기업별 수주 잔고가 최고치를 치솟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통상 8월은 휴가에 따른 조업 일수 변동이 심했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은 휴가가 8월 중순까지 거의 2주 정도가 휴가였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도 마찬가지고 효성도 마찬가지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많이 꺾일 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8월 지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오히려 주식은 사야 되는 기회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의 정상화가 눈에 띕니다. 하이코와 그다음에 셀젠텍 관련된 미국 법인 관련해서 합쳐져서 작년 연간으로는 509억 원의 연간 연결 적자를 냈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89억 적자로 크게 줄고 있고요.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처음으로 2분기 합산으로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미국 법인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에 모습이 차별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은 굉장히 생각보다 큰 기회로 여길 수 있는데 2019년에 일본 미쓰비시의 테네시주 초고압 변압기 생산기지를 650억 원에 일수를 했습니다. 증설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업계의 고질적인 약점인 캐파 증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이제 막 증설을 하면서 효성중공업이 모멘텀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변압기 생산 영역을 현재 70대에서 160대까지 확대했고 전반적으로 수주 잔고가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1조를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증설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안에서의 수요 급증인데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 송배전의 약 90%가 대형 변압기 쪽에서 담당이 됩니다. 미국 내 설치된 대형 변압기의 70% 이상 25년 된 굉장히 노후화된 연한이 도래된 이야기고요. 대형 변압기 수년을 가져갔을 때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2035년까지 대형 변압기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했던 재룡 경기 이야기 본다면 수출 금액도 역사상 최고치였고요. 수출 단가도 최고점인데 대형 변압기 이슈 때문에 같이 밀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2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전일 아마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100억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2분기 영업이익만 197억이 나왔습니다. 물량이나 단가 증가 최고치를 감안한다면 3분기와 그리고 4분기는 또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2분기보다는 좀 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형 변압기 관련된 부분의 실적을 본다면 재룡 전기 등 관련된 소형 변압기 관련주들은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평가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역대급 수주 잔고와 실적 기록 그리고 3분기 호실적
그리고 말씀드렸던 북미의 리쇼링과 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변압기 수출 단가도 올해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4달러까지 정도 올라오면서 전년비 35.9% 급등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방 수요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으로 보시고 이번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매수 기회로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변압기 쪽 얘기하셨는데요. 조정이 좀 있었는데 월별 수출 데이터에 따른 영향이었는데 오히려 기회다. 예, 변압기 쪽, 전력기기 쪽은요. 핫템하는 전력기기였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는 앞서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가 글쎄요, 뭐가 좀 좋은 게 있나요? 예. 네, 뭐 실제 지금 IT를 보자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뭐 2차 전지 이야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반도체 이야기만. IT 하면 반도체 빼고는 그죠? 그렇죠. 반도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할 수 있는데, 뭐 반도체는 역시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호공정이나 패키징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성장 모멘텀은 결국 이제 이번에 애플이 새롭게 신제품을 내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출하량 하락세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는 약간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수요일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BOE가 디스플레이 못 맞췄고 LG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슈가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걸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출하량이 소폭 슬로우하게 갈 수 있는데 3분기에 이연됐던 출하량이 4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3, 4분기 공이 합치면은 기존에 예상됐던 물량이 그대로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가 역시 이제 주식으로 봐서는 기회이다. 주식으로 봐서는 매수 기회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번에 아이폰 15 물량이 상당히 좀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가 있었지만 대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에 통하면 그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도 대규모 캐파 증설이 없었죠. 그리고 중국의 LCD 대규모 투자도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투자 부진이 되면서 별로 이렇게 증설이 안 됐습니다. IT 수요 부진된 우려가 되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시면 화웨이 쪽에 아주 비싼 뭐 폴더블 폰이나 아주 비싼 폰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줄 서서 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고 대기줄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러면 계약금까지 걸어야만이 살 수 있고 한 명당 살 수 있는 개수도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IT 쪽에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물론 이제 화웨이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뭐 국내 IT가 좋아지느냐 약간 별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IT 수요가 부진하다는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인 아이폰 15가 핵심인데요. 결국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물량 비중이 65%까지 확대됩니다. 국내 IT 회사 LG이노텍 등을 포함한 국내 IT 부품사, 아이폰 관련된 부품사들은 프로 시리즈에 핵심적으로 많이 물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로 언급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BOE의 양산이나 공급 이슈 때문에 초도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가져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도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네. LG 디스플레이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위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BOE는 거의 탈락이거나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초도 물량은 8천만 대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실적 성장은 당연히 수순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9월, 10월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년을 봐야 되는데 아이패드의 OLED 기술 전환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특수성을 제외하면 아이패드의 연간 출하량은 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 수준인데 2억에서 2억 2천만 대 정도 판매하는 아이폰 대비 출하량은 당연히 적죠. 하지만 아이패드의 면적을 생각한다면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이폰의 약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OLED로 시작된다는 거고요. 결국 휘도나 수요명의 이유로 아이패드 OLED에 적용되는 기술은 면적 대비 1.5배의 OLED 소재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커지면 휘도라는 것은 밝기인데 이 밝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OLED 소재가 기본의 면적 대비 1.5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패드의 OLED 기술 전환은 아이패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한 단계 더 생긴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이야기됐던 이 패널 시장이 OLED가 하나 더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소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 스택 텐덤이라고 해서 이 쉽게 말하면 층을 두 개로 쌓는다는 거예요. RGB 층을
두 개를 쌓는 투스택 텐덤 시장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소재 업종이라든지 P&H테크 같은 이 관련된 소재 업종들이 투스택 텐덤 관련된 소재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조금은 대장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IT OLED 전환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OLED 소재 쪽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대형 OLED 패널을 이제 조금은 올해 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낸다 보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게 OLED 대형 TV 패널을 1000만 대 정도 캐파를 가져가다가 600만 대 정도밖에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안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량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고 뭐 77인치대, 83인치대 이런 것들은 내년에 굉장히 물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도 1000만 대 정도까지 OLED 패널 관련된 출하량이 생기면 OLED 관련된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LG 디스플레이가 또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추정치는 내년에 한 4,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LG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OLED 관련된 쪽에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내년 정도부터 크게 들어온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진보가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고 그 외에도 아이패드가 들어가면 나머지 대면 쪽도 애플 쪽이 하기 때문에 OLED 소재주는 이번 3분기가 아마 바닥권으로서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하실 때도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약간 퀘스천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자꾸 패널 업체 LED 디스플레이만 보니까 별로 주가도 못 움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재 쪽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OLED 소재 쪽으로의 그 납품이나 가능성들을 보면서 디스플레이를 주목하시자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네,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